야당에서도 여당의 논평을 향한 비판에 강한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판 내용도 살펴보시죠. 외신 기자들이 나서겠습니까? 정말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참으로 많이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망신입니다. 망신. 바로 민주당은 이 논평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하태경 의원은요, 히틀러 때나 있을 법한 야만적 국수주의다. 문두환 정권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해서 문두환 정권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현대판 보도지침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가게 되면 지금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이 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는 심지어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언론에 대해서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한 보도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현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결국은 HTTPS 차단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에 발언에 더 무게감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외신이 바라보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죽하면 후세인 시절 이라크에도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표현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폭넓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듣기에 뼈아픈 대목이 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던 얘기들이 당시 유엔 총회 연설을 기억해 보건대 여러 가지 의견과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 정부가 지명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던 과거의 발언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금강산 피격에 대한 박광자 씨 사건에 대해서 김현철 후보자가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인정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뼈아프게 비판해야 될 대목이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의 이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남북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방식의 헛발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예, 무슨 말씀드린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사를 쓸 때 블룸버그에서 한국지파원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바이라인에 겁니다. 우리 언론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채널A 누굽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보도를 하죠. 저는 그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누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기사는 기자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수용자이기도 하고 당사자이기도 비판의 대상자이기도 한 세력과 개인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수민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논평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국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조차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질문권 안 준다고 하는 치사한 방법. 그리고 오늘은 당신 초대 안 받았으니까 좀 나가줘.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반박하는 방식들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삼는 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제 생각과 제 의견을 표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또 미국이나 다른 언론 자유가 만연해 있는 나라들에서도요. 어쨌든 비판을 받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 그에 대한 반박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다른 외신입니다만 비판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중재자 역할 그리고 협상가의 역할을 주목한 타임의 기사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판 표지에 The Negotiator라고 하는 그 어떤 중재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딱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사진을 걸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목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래서 너무 북한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면에 최선희 부상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내용은 또 뭐냐면 그쪽은 미국 쪽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 쪽으로 치부하면서 역할에 대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저쪽에서도 공격받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대립 관계를 좀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건 반박하고 역할을 해나갈 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매국이 뭐냐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